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스타벅스조차 참고한 세계 최고의 커피 문화.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침마다 서서 강렬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나라에서 만약 인스턴트 믹스커피가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통을 목숨처럼 지키는 이탈리아에서 외부에서 온 작은 변화 하나가 수백 년 역사를 흔들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커피 한 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통과 혁신, 자존심과 생존이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전통을 지키는 게 진짜 정답일까요? 아니면 변화 속에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치열한 고민 속에서 한 젊은 바리스타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밀라노 중심부 스칼라 극장에서 몇 골목 떨어진 작은 바. 외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카페 베르니는 1928년에 할아버지께서 처음 문을 열었던 밀라노에서 3대째 내려온 전통 커피 바입니다. 저는 루카 베르니, 올해로 29이 된 바리스타입니다. 어릴 적부터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 당연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버지 곁에 붙어 앉아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고 주말이면 카운터 뒤에서 어른들 사이로 잽싸게 움직였지요. 카페 베르니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었고 이탈리아 전통 커피 정신의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이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엔 관광객이 사라졌고 동네 주민들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버티는 동안 골목엔 하나둘 대형 커피 체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된 로스터리 원두, 와이파이가 터지는 넓은 실내, SNS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솔직히 처음엔 그런 것들을 비웃었습니다. 진짜 커피는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었고 수입은 바닥났습니다. 제 여동생 마르티나 베르니는 저와 다르게 아주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24, 젊고 감각적인 아이죠. 오빠, 우리 SNS라도 해보자. 신메뉴도 내보고 배달 서비스라도 붙이자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전통 커피바야. 서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한 잔이면 충분해.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마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루카, 문을 닫자. 이제 끝인 것 같구나. 그날 밤 저는 거의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나는 건가? 마지막 영업일, 카페 안은 스산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손때 묻은 나무 카운터, 부르릉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에스프레소 머신. 전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몇 안 되는 손님들이 마지막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눈에 띄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동양인 젊은이들, 관광객인 듯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 긴 생머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밀라노에서 제일 맛있는 에스프레소라고 들었어요. 마지막 날이라니 꼭 맛보고 가고 싶었어요. 그 여성은 한국인 교환학생이라는 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신 뒤 아주 밝게 웃으며 카운터에 작은 것을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란색 작은 봉지,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이었지만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봉지에는 믹스커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인스턴트라니, 이탈리아 커피의 본고장에서. 그런데도 그 작은 봉지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손님들을 보내고 문을 닫은 카페 안에서 저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정말 이걸로 끝인가? 그때 문득 그 작은 봉지가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봉지를 뜯어 컵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지? 깊이는 없는데 놀랍게 부드럽고 달콤해. 준비하는데 단 30초라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변화를 거부했던 저에게 찾아온 작은 충격.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답이 있을까? 바로 그날 밤 저의 운명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털썩 앉아 믹스커피 봉지를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얇은 포장지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에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조금 전 떠난 지은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지에서까지 이걸 챙겨 다니며 마신다는 건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문득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일까? 전통에만 매달렸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커피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계속 그 믹스커피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저는 마르티나를 불렀습니다. 마르티나, 저기 혹시 한국 믹스커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 마르티나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빠가 이런 말 하다니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졌어. 마르티나는 금세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믹스커피? 한국에서는 거의 국민 커피래. 싸고 빠르고 달콤하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대.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이나 미용실, 심지어는 병원 대기실에도 공짜로 비치해두는 곳이 많대. 저는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정성스럽게 내리는 음료이고 잠깐 멈춰서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그런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 씨가 다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혹시 그때 그 믹스커피 드셔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네, 마셔봤어요. 놀랐습니다. 깊이는 없는데 너무 부드럽고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중요하거든요. 커피는 단순히 음료라기보다 정을 나누는 매개체 같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정을 나눈다. 저는 커피를 만드는 기술과 전통만 신봉해왔습니다. 하지만 커피로 마음을 나눈다는 개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르티나와 저는 카페에 남아 믹스커피를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저는 원두를 손에 올려서 향을 맡고 믹스커피도 뜯어 분말 향을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건 무심코 중얼거리자 마르티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차피 둘 다 커피잖아. 전통이든 인스턴트든 맛있으면 그만이지. 저는 그 말에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래, 꼭 한쪽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 며칠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르티나, 그리고 지은 씨와 함께 이탈리안 믹스라는 이름으로 전통 원두를 활용한 프리미엄 믹스커피를 개발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용 원두를 갈아서 인스턴트에 섞어보고 카라멜 향을 더해보고 설탕의 양을 조절해보고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커피 맛이 쓴맛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밋밋하거나 심지어 물에 잘 녹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카페를 살리고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길이라는 걸요. 몇 주 뒤 저희는 마침내 첫 테스트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름하여 이탈리안 믹스 에스프레소 블렌드.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바리스타 친구들을 불러 시음을 부탁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루카, 너 인스턴트 만든다고? 설마. 하지만 한 모금 마신 뒤 친구들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깊이는 약하지만 은근히 괜찮네. 혼란스러운 눈빛과 함께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저는 작은 노점을 열고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테스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이런 커피가 있다니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SNS에서도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카페 베르니를 외면하던 젊은 세대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성공이 찾아오면 반드시 반대도 따르는 법입니다. 전통주의자들, 커피 평론가들,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의 본고장에서 인스턴트라니 이탈리아 커피 정신을 모욕하는 거야. 언론 기사에 저희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SNS에서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전통을 지킨다는 건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혼잣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마르티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할 때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루카 베르니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이탈리안 믹스,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페 바깥으로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단지 문을 닫아야 할 카페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밀라노 전체, 아니 이탈리아 커피계의 화살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이탈리안 믹스는 SNS에서 화제를 모으며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고 곧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자극적이었습니다.
커피 본부장에서 인스턴트 혁명, 젊은 세대 열광, 전통주의자 반발, 카페 베르니 100년 전통의 먹칠 하나. 저는 기사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페로 찾아오는 손님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호기심에 온 젊은 세대들, 그리고 비판적인 눈길로 온 전통주의 손님들. 하루는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너는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뒷방에서 마주 앉은 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넌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혼잣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는 전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이나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나는 부르릉부르릉 하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심장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컵에 떨어지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점성이 저의 고민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가장 큰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커피 평론가 협회에서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탈리안 믹스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 저를 향한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설명하겠다고요. 발표 당일 저는 마르티나, 지은 씨와 함께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전통주의 커피계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은 마치 심판대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루카 베르니입니다. 카페 베르니의 3대째 바리스타로 에스프레소의 정통성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청중은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저희 카페는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는 배신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도전일까요? 청중 중 누군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따위로 무슨 전통을 말합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주려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의 맛을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론가 중 한 명, 젊은 세대 대표로 불리는 알레산드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이군요, 루카 씨.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저는 이탈리안 믹스의 개발 과정과 목표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루카야. 이제는 나도 내 생각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SNS에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치열했고 언론은 매일 새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드는 대신 저희가 만든 이 작은 혁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커피의 본고장에서 작은 혁명이 시작된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카페 베르니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카페 베르니 에스프레소 앤드 이탈리안 믹스. 전통 에스프레소와 프리미엄 믹스 커피 두 가지 선택지를 함께 내건 저희 카페의 새 이름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커피 평론가 협회에서의 발표 이후 저희를 향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냉소적이던 일부 평론가들도 저희가 직접 전통 원두를 사용하고 블렌딩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며 호기심을 보였고 몇몇 젊은 평론가들은 새로운 밀라노 커피 문화의 시작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판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이건 진짜 커피가 아니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저희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새로운 블렌딩을 연구할 때 옆에 앉아 조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루카, 이 온도에는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는 게 어떻겠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랐고 응원에 고마웠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마르티나도, 심지어 마르티나의 친구들까지 모두 이 작은 카페의 혁신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렀습니다. 루카 씨,
정말 멋진 일을 해내셨네요.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꼭 전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작은 봉지 하나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에 남아 바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진한 에스프레소, 다른 손에는 한국에서 온 커피 믹스 봉지.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두 잔의 커피를 나란히 놓고 마셔보았습니다. 에스프레소의 강렬함, 믹스커피의 부드러운 단맛. 전혀 다른 두 가지 맛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쪽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몇 주 뒤 저희 카페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가 한국 SNS에 올린 이야기 덕분이었지요. 밀라노에서 한국식 믹스커피를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한국 감성 이탈리아 전통 완전 멋져요. 저는 그들이 신나게 사진을 찍고 카페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젊은 세대들도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아침엔 에스프레소, 오후엔 믹스커피 한 잔. 완벽한 조합이에요. 라며 웃는 학생들, 직장인들 덕분에 카페는 매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희는 이탈리아 전통 커피계의 일부로 남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루카 씨에게 전통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통이란 과거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혁신은 전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넓게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자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시간, 저는 늘 그렇듯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섭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익숙한 소리가 매장을 채웁니다. 에스프레소를 내린 뒤 저는 믹스커피 한 잔을 더 준비합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나란히 놓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통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이제 저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밀라노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 이탈리아 전역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로 퍼질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저희 이탈리안 믹스를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도 기쁠까요?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베르니에서의 작은 혁명이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저희 가게로 놀러 오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더 놀라운 변화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속 루카 베르니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